1차 수업입니다. 1차 수업에서는 판다스 모듈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 환경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핵심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데이터 구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시리즈와 둘째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시리즈는 하나의 축, 마치 시계열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구조로 열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태의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이렇게 콜앱 환경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콜앱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콜앱을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파이썬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콜앱 환경에서 import pandas as pd라고 하면은 이 판다스 모듈이 불러와지는데 보통 판다스의 모듈을 PD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을 먼저 불러오고요. 저희 수업에서는 판다스에서 두 가지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형태 중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리즈도 쓰일 수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시간도 아끼고 실용적인 강의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표 형태니까 행과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은 관측값, 열은 특정 변수의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설명을 다시 하면은 이 열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이제 값들이 행마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판다스 구조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 딕셔너리 타입 변수를 이용하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포즈 버튼을 누르고 코드를 직접 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는 키 밸류 있죠. 키는 name, 밸류가 앨리스, 밥, 찰리. 자, age는 23, 30, 28, 스코어는 88, 92, 79,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를 갖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pd.data 프레임 여기에다가 이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df가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프린트를 한다면은 이렇게 name 컬럼, age 컬럼, score 컬럼이 있는 이런 표가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의 이 다양한 열 이름이 있는데 이 열의 네임도 있고 에이지 컬럼도 있고 스코어 컬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지 컬럼만 한번 불러오자. 그렇게 하려면은 df를 하고 브래킷 하고 이 name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의 다양한 이 함, 아, 이 기능 함수들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불러오거나 그런 기능들을 볼 것입니다. 자, iloc 함수가 있습니다. iloc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 번호와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점은 숫자 인덱스를 사용하여서 특정 행 또는 특정 위치의 값을 지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면은 요 아까 만든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행을 제가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I 로크하고 제로라고 하면 첫 번째 행이 먼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행.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원래 이렇게 앨리스 23, 88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 앨리스 23, 8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잠깐 요거를 네. 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고 싶으면은 0 땡땡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 나오게 됩니다. 뭐 앨리스, 밥, 23, 3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헤드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처음 다섯 개 행만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딕셔너리 보면은 이 몇 개의 행이 있죠? 1, 2, 3, 4, 5, 6, 1, 2, 3, 4, 5, 6, 6개의 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처음 다섯 개 행만 출력해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df.head를 누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위 일부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드에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앞에 다섯 개의 행이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헤드 한 다음에 여기 숫자 3을 입력하면은 맨 위에 있는 세 개의 형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은 이게 5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 함수는 헤드 함수와 기능이 반대입니다. 테일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하위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별도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다섯 개의 행이 출력됩니다. 자, 아까와 반대로 마지막 다섯 개, 역순이죠. 프랑크, 엠마, 데이비드, 찰리, 밥. 이렇게 다섯 개가 출력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판다스에서 불리안을 이용해서 특정 항목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리언은 참 또는 거짓 두 가지 값만을 갖는 자료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불리언의 위치가 있는 true인 곳만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반환하게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딕셔너리 봅시다. 앨리스 밥, 찰리 데이비드, 88, 72, 95, 60.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DF 스코어를 한 다음에 얘가 80점보다 넘는 게 뭐가 있죠? 자, 88, 95점을 갖는 게 앨리스랑 이제 찰리죠. 그러면은 앨리스와 찰리에 해당하는 첫째 행, 셋째 행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F 스코어 80보다 크다. 요게 이제 얘가 true, false인데 얘를 DF에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행, 세 번째 행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불리안을 이용해서 특정 항목을 선택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직관적이죠. 자,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표에서 어, 평균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왜냐면은 표에서 컬럼을 기준으로 평균을 취할 수 있고요. 로우를 기준으로 평균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axis equal zero, 즉 기본값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얘가 열 기준으로 열 기준으로 이것이 열 기준으로 평균이 구해진다. 자, 보세요. 이게 매스 뭐 자, 이게 일단은 프린트 df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런 표가 있는데 열 기준으로 평균을 내니까 매스가 80점, 잉글리시가 83점, 사이언스가 89점 이렇게 되겠죠. 행 기준으로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로우 평균이 85,
두 번째 로우 평균, 세 번째 평균이 이제 각각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엑시스 옵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행으로 취하냐, 열로 취하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다스 프레임에는 이제 컬럼들이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오브젝트, 인트 64, 플로트 64 같은 데이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종류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때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필요한 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딥러닝 같은 경우 입력을 숫자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입력이 만약에 숫자가 아닌 게 입력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꾸자 뭐 이런 예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age 열이 지금 숫자가 아니라 이, 아, 이 문자 형태로 되어 있죠. 문자열로 23, 20, 30, 28. 자, 그런데 이 숫자 age 컬럼을 인트형으로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 as 타입 int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숫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df dtypes를 하면은 age 요것이 int가 되었던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행 추가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행을 추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자,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할 때 이제 몇 개의 예를 들었는데요. 먼저 딕셔너리와 컨캐터네이트를 이용하여서 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판다스 버전에서는 이 어펜드를 이용하여서 행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버전에서는 어펜드가 없어지고 concat을 사용하여서 추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 프레임이 name, 앨리스 팝, score 88, 92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데 새로 추가하고 싶은 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new row, name Charlie, score 85. 자, 이 얘기를 이제 추가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된다. PD, concat, df,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PD 데이터 프레임 new row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건데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과 예전 데이터 프레임을 concat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ignore index true를 그냥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ignore index true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인덱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덱스가 01번, 0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판다스 프레임의 인덱스 번호가 0번이어서 이게 그대로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0, 1, 2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덱스, ignore index true를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로컬, LOC를 이용하여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 프레임 사용 방법 이렇습니다. 행 번호 형태로 새로운 행의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데이터는 컬럼 순서에 맞게 입력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기존 데이터 프레임 name, score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할 건데요.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임 형태의 찰리가 들어가고 스코어 형태의 85가 들어가고 요 순서를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df 로컬 한 다음에 내가 이제 0번, 1번이 있다면 2번에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랭스 df를 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이 랭스에 해당하는 게 새로운 행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df를 해서 새로운 행 번호 2번 찰리 85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컨캣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컨캣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어, 인덱스 이그노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자, 이그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010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그노 인덱스를 사용을 해야지 인덱스가 이렇게 012 이렇게 잘 정리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싱 밸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싱 밸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값이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aN으로 보통 나타나지는데요. Na는 not a number입니다. 그래서 not a number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numpy 모듈을 가져올 겁니다. numpy, import numpy as p, nt, np 한 다음에 np.nan을 하면은 이것은 결측값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약속이 된 거죠. 이제 numpy에서 결측지 값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np.nan을 사용하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컬럼, B 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가 1, 2, NaN 4, 5, NaN 7, 8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결측치를 왜 없애야 될까? 왜냐면은 결측치가 있다면 뭔가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제 이 결과가 부정확하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러고 또 그래서 전처리 단계에서 보통 이런 결측치 처리를 반드시 합니다. 자, 결측치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뤄볼 건데요. 이즈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즈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음, 일단은 이즈널은 기본적으로 그 NaN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즈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집값이 있는 위치는 true, 값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는 false로 표현이 되는데요. 요 26번 셀을 지금 방금 이제 출력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df 이 데이터가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죠. 자, 얘가 일단 프린트 df를 하면은 자, 일단은 이게 프린트 df를 하면은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1, 2, NaN 4, 5, NaN 7, 0. 근데 이즈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1이 있는 거는 값이 널이 아니란 거죠. 널이 아니라 N이 아니라서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is null. 자, 이거는 정상적인 숫자죠. 아니고. 그래서 얘가 false가 되고요. 여기도 false가 됩니다. 근데 3행 A 컬럼은 NaN이니까 true가 됩니다. 자, 또 요거 네 번째 행 A 컬럼은 4니까 false입니다. 자, 옆에도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렉처 1번 내용을 서머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이렇게를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넘파이랑 판다스를 같이 설명을 하면 좋았을 텐데 10주, 10개 샤시로 수업을 알차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파이 내용은 빼고 판다스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만 얘기를 했는데요. 판다스에서 시리즈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한번 시리즈 부분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졌고 뭐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법, 그다음에 컬럼 이름 불러오는 거, 그다음에 iLook로 행 번호나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법을 봤죠. 자, 그다음에 헤드랑 테일 함수를 봤습니다. 헤드랑 테일은 이제 길이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첫 5개의 행만 봄으로써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불리안을 이용하여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법, 또 민 함수, 데이터 타입, as 타입, 행추가에 대한 걸 봤는데 행추가가 concat 함수와 로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oncat을 쓸 때는 ignore index true를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missing value에 대한 내용을 또 이어서 2차 시 수업 때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